자, 그리고 윤석열 씨 어제 재판에서는요,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재작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너무 부실하고 엉터리여서 김용현에게 좀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한 가지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 검찰이 요즘 태도가 좀 이상한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검찰이 올 테니 기다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선관위에 간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검찰이 요즘에 김성훈이라든가 뭐 경호처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 자꾸 반려하고 이러는 거하고 좀 연관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 JTBC에서 보도될 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인영이 이제 선관위에 방첩자 직원들을 보냈을 때 국정원과 검찰이 올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이제 JTBC에 보도가 됐고 다른 대령 몇 명들도 그런 진술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검찰 조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이 싹 빠져버려요. 자,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추론이 가능하면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검찰이라든가 국정원에 직접 전화해서 포렌식 전문가 보내라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한쪽을 거쳐서 갔다고 봅니다. 어디냐?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이라면은 윤석열의 측근, 비아폰을 관리한 사람이 또는 어떤 이 검찰과 평소에 내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추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수사기관 전문 인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김성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화폰을 불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 김성훈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 넘어와서 수사받는 상황이 불편하지 않을까? 좀 그런 추론을 해봐요. 근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게 가장 이제 합리적인 타당한 의혹이고 일단은 그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오니까 너도 넘겨만 줘라라는 취지가 일단 대검찰청 산하에 이제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면 되는데 그 포렌식 할 필요가 있는 서버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서버는 그냥 들고 오면 되는 거야. 제가 봤을 땐 대검이 아닌 것 같아요.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아니라 그 직전에 선관위와 노태학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안양지청에. 안양지청에 있다가 사실 계엄 이후에 경찰로 퉁 해버렸거든요. 애들이 이상하게. 그게 좀 이상한 사안인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안양지청 검사들을 보내서 진술을 받아라.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 구타 뭐 야구방망해가지고 일단 자백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백은 불법적으로 구타와 고문을 통해서 받고 얘들을 패스를 오는 검사들한테 해가지고 합법적인 진술 조서를 거기서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 100페이지 넘는 공소장에도 은폐돼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만약에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요청 받으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러서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숨길 필요가 없었다. 사실은 저는 이거 같아요. 지금 원래 처음에 기사 나온 거는 검찰이 올 테니 기다려라,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랬다는 아주 검찰을 명확히 콕 집어서 그 단어를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공소장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적은 진술 조서도 물론이겠지만 공소장에 수사기관이라고 바뀌었어요. 검찰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앞문장에는 건물은 경찰이 경호하고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찰은 또 따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는 국정원 뭐 수사기관의 전문 포렌식한 사람을 보낼 테니 어쩌죠 이런 식으로 공소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걸 쓰는 사람은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부러 자기네를 빼버린 거다. 그리고 그냥 검찰은 결국 수사기관이니까 수사기관으로 대체를 시켜서 마치 자기네들은 이것과 무관한 것처럼 지금 하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피싱 조사나 이런 거에 수사기관이라고 적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누가 적냐면 여기서 박진영 평론가가 저한테 검찰에서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말을 해도요. 내가 그냥 거기다가 수사기관이 어쩌고 했어요라고 내가 적잖아요. 내가 조사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당신이 아까 이렇게 말한 거 맞죠? 이렇게 말하면서 보여주면서 사인하라 그러면 맞다 그래요. 그렇죠. 왜? 아까 결국 자기네들 머릿속에서는 검찰은 수사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장난질을 치거든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검사들이 사실 이번 사건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제가 윤석열이라고 한다면
내 수하인 내가 믿을 수 있는 검찰들을 동원했을 것 같고 특히 선관위 서버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잘 포렌식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여서. 네. 근데 3대 미스터리한 기관이 이제 검찰하고 경호처하고 비서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네. 저는 그저께 그 검찰 공소장이 나왔을 때 그 세 번째로 환호했던 개인적으로 세 번째로 환호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탄핵 국회에서 의결할 때, 두 번째는 체포됐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검찰 공소장이 나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거는 윤석열 때려잡자는 분명한 거야. 맞습니다. 무슨 장난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건 일망타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 안 될 것 같아. 정권 바꿔서 바뀐 정부 하에서 특검을 만들어서 관여된 뭐 경호처는 지금 김건희 경호처라고 그래서 김건희 복잡한 활동이 매일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거 이제 백업하는 거고 검찰 개입 그다음에 비서실에서 분명히 계엄 이후에 해야 될 역할 이런 거 다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미루는데 만에 하나 진짜 윤석열 처리를 검찰이 뭐하게 한다면 그거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시위라도 나와서 해야 돼. 근데 분명 공소장 앞으로 전개될 과정을 보면 그건 명확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버린 건 맞는데 맞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네 조직은 살려야 되니까 자기네 조직이 잘못한 게 만약에라도 있으면 오히려 그거는 축소시키려고 하고 대신에 경찰의 국수본을 계속 압색을 하면서 이제 뭔가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경찰이 조금 압박해서 니네가 이번에 그 체포조 명단 네, 그 체포조를 도우러 사람들을 조금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경찰이 잘못한 걸 조금 부각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의 안위를 조금 생각한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직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답인데요. 특검이 답이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최상목 체제 네. 그리고 검찰 경호처 이들이 커넥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헌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집행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상목 검찰이 협조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특검 돌파를 위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상목 이 양반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예요. 지금 네. 아주 그냥 대놓고 안 지키겠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결정도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결심이 섰다. 이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